증명에 관련된 문제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풀었던 파포스의 중선 정리와 흡사한 경우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어딘가에 원점과 어딘가에 x축, y축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데다 그려놓는 게 유리한 듯해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b가 원점이 되는 거고 그럼 c는 그냥 c,0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요? 얘는 a, b겠죠. x 앞에 y 앞에 특정한 규칙이 없으니까. 단 d를 계산할 때는 이 간격이 c죠. 그럼 이 간격도 c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라는 x좌표가 c만큼 더해져서 a 플러스 c, y좌표는 똑같이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걸 써먹는 겁니다. AC의 제곱, AC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AC를 계산하죠. AC,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근데 제곱이 루트를 없애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갖다 띄시면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관계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이고, 좀 귀찮아서 선생님 생략해도 될까요? 이게 지금은 평면좌표에 나오죠? 나중에 이게 원 되면 또 나옵니다. 그때는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데 지금은 평면좌표 형태로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삼각형 ABC가 있고 그 삼각형 ABC의 외심,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삼각형을 대략 그립니다. 뭐 모양이나 좌표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역시나 대략 그냥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C좌표가 5,B. 잠깐만요. 자, 여기에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는 얘기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외접원을 만들려면 삼각형 세 꼭지점 ABC가 모두 한 원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오죠. 그 원의 중심, 걔가 외심이에요. 근데 외심을 찍는 방식을 여러분이 까먹었죠? 외심을 찍는 방식은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삼각형 세 변의 삼각형 세 변 있잖아요. 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요 만나는 교점에 외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하고요. 필요한 거랄게요. 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외심은 그렇게 찍혀졌고 그 다음에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같다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위치 P가 1,2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노가다입니다.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PC의 길이는 서로 같다 보니까 이거를 제곱해도 서로 같아져요. 그 다음부터 아까 말한 노가다요. PA, PB를 연립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같습니다. 그 다음은 PB의 제곱과 PC의 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연립하다 보면 이제 AB 값이 구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좀 하시는 거예요. 자,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선분 BC 위에 있고 그 좌표가 2,0일 때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림을 얘도 좀 그려볼게요. 네. 삼각형이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중2 때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삼각형 종류를 세 종류로 본다면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자, 이렇게 봤을 때 둔각을 좀 더 극적으로 볼까요? 너무 큰데? 이렇게. 자, 이 삼각형 세 개를 둘러싸는 외접원을 그려보라면 뭐 대충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런 느낌 하나, 외접원,
이런 느낌 하나. 그 다음에 외접원. 그러니까 이건 감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위로 가는데. 얘는. 무슨 짓이야? 그냥 그리면 되잖아. 그냥 그리면 되잖아. 이 멍청한 양반은. 얘가. 둔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각 삼각형일 때는 저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쯤에 대략 찍힐 것 같으냐면 뭐 한 여기쯤 찍힐 것 같죠. 둔각 삼각형의 이 외접원의 중심은 왠지 여기쯤에 찍힐 것 같죠. 직각 삼각형은 어디 찍힐까요? 빗변의 중점. 이거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수능에 적용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은 삼각형 내부, 둔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외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알았죠? 빗변의 중점이 찍히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고 대략 마이너스 1,2 여기쯤. 이게 점 A인데 삼각형 ABC를 둘러싸는 외심이 선분 BC가 뭐죠? 나머지 꼭점 B와 C를 연결하는 선분이지. 근데 그 연결하는 선분 위에 있다?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안에 있거나 삼각형 밖에 있는데 선분 위에 놓일 때는 직각 삼각형이고 그 선분이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죠. 맞나요? 네. 근데 그 빗변의 중점이 2,0 대략 여기쯤. 대략 여기쯤. 여기가 빗변의 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림을 여기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 뭐를 그려넣어야 되냐면 직각 삼각형을 그려놓고 각 A가 90이 돼도 그려넣어야 돼요. 왜? 그래야 선분 BC가 빗변이 되니까. 그럼 그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모양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는 참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약간 느낌만 살리는 거니까 이런 느낌. 이게 마이너스 1,2 여기에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놓이는데 그 외심의 위치를 그냥 오라고 합시다. 중학교 때 오라고 많이 배웠으니까 원점은 아니고 외심의 위치 5, 2,0 여기가 A, B, C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었던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보니까 얘가 지금 90인 상태잖아요. 저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라는 거는 피타고라 정리가 적용이 되죠. AB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뭐의 제곱 같죠? BC의 제곱과 같네요. 근데 BC를 보니까 빗변 길이가 여기 길이 같다 보니까 이걸 내가 만약 A라 두면 여기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죠. 이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변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고 BC의 길이는 2A인데 그걸 제곱한 거니까 4A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선분 AO를 구하시면 그게 A 아니에요? 그렇죠. 선분 AO가 A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아요. 마이너스 1,2랑 2,0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 제곱 9 y끼리 뺀 값 제곱 4 더해서 루트 이게 선분 AO의 길이. 그렇죠? 그게 A예요. A. 얘는 그래서 얼마? 루트 13. 정답은 4 곱하기 13 52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좀 풀이가 뭐 하나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네들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B가 원점이 되도록. 이거 지금 보면 AC를 3등분한 위치에 PQ를 뒀죠. 그럼 3등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다 보면 여기를 뭐 H1 얘를 H2로 한다면 BH1과 H1A2, H2A3 요 세 변의 길이도 서로 같지 않을까요? 닮음의 성격에 따라서.
이 점 P, 점 Q가 AC의 3등분점이니까 그 점 P, 점 Q의 X좌표들도 3등분점에 놓이겠죠. 괜찮나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Q의 Y좌표, 여기 있는 P의 Y좌표도 선분 AB를 3등분하는 위치에 놓이겠지. 그래서 여기를 통칭해서 이제는 X1, 여기 X2, 여기는 Y1, 여기는 Y2.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변기를 잡아갑시다. 여기 있는 변 하나를 A로 봅시다. 여기 있는 변 하나도 A가 되겠죠. 3등 됐으니까 얘도 A예요. 그럼 이만큼을 B로 둔다면 얘도 B가 되고 얘도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책은 이만큼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피타고를 써야 되죠. 3A의 제곱, 9A 제곱, 3B의 제곱, 9B의 제곱. 이게 36.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식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시 피타고라스. 또 이렇게 본다면 다시 피타고라스. 이걸 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얘 때문에요. BP의 제곱과 BQ의 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BP의 제곱을 계산하려면 이 빨간색의 직각삼각이 필요했던 거고 BQ의 제곱을 구하려면 이 녹색의 직각삼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써요. 이쪽에서 A제곱 플러스 4B제곱 얘가 BP제곱 BQ제곱 BQ의 제곱 다시 이 피타고라스 얘는 A가 두 번이죠? 4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BP제곱에 BQ제곱을 더하게 되면 얘네들을 좀 더하라는 게 문제니까 결론은 5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 값이 4였기 때문에 4, 5, 20이 정답이 돼요. 아래 그림은 뭐 그림에 대한 표현이죠. 교차로 같은 데인데 교차로의 정중앙에 원점 같은 O를 만들어 놨고 A라는 사람은 저 교차로 중심에서 서쪽 방향으로 10km, B라는 사람은 남쪽 방향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약간 그림을 필요한 부분만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이란 얘기죠. 여기에 지금 A가 있고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0,0으로 볼 수 있어요. 얘가 원점인 0,0이 되고 근데 B의 위치는 여기쯤인데 B는 0,-5로 좌표점. 우리는 이제 평면좌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좌표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좋겠죠. 누가 봐도 대놓고 저거 수직선이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오른쪽 동쪽 방향으로 시속 3km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3km면 1시간당 3km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위 방향으로 시속 4km만큼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 식의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는데, 움직였는데, AB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봐요. 그럼 뭐, 느낌은 이런 거겠죠? 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이걸 테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두 사람 거리는 이걸 테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두 사람 거리는 이걸 테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도대체 언제가 제일 짧으냐인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 그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써먹는 겁니다. A가 여기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A'하고 A'의 좌표는 얼마냐가 중요한데, 몇 시간 후입니까? 이걸 T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니까 T라고 두고. 그럼 A는 시간당 3km로 3km만큼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 거리는 3t 아닐까요? 시간당 1시간당 3km. 그럼 t시간이면 3t km. 그럼 이 점의 위치 A'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3t, 0이라는 점일 거예요. 그 다음 여기쯤에 이제 B가 놓인다고 칩시다. B'. 근데 B'은 여전히 X좌표는 0인데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숫자가 커져 있겠죠. 얼마만큼? 시속 4km니까 4t만큼. 그 선분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거니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럼 X 좌표 길이 얘랑 X좌표를 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3t 마이너스 10의 제곱 여기 4t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요. 그럼 루트 하나 정리했을 때 이게 25t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60t 여기는 마이너스 40t 합치면 마이너스 100t 상수항 여기 100 여기는 25 플러스 125. 근데 이 전체는 어쨌든 이 길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루트가 표현되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고 루트의 최소값은 루트 안에는 여기에 최소값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럼 이 차함수의 최소값이니까 아래 볼록한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5를 끄집어내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얘는 전부 다 놔둡시다. 어차피 완전 제곱식 아닌 거니까 이렇게 빼내시고 완전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럼 25 가로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얘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거? 100 플러스 25가 냈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얘가 0이 될 때 t가 2일 때 이게 뭐죠? 이 2차식의 최소값이죠. 근데 이 최소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실제 최소값은 25가 아니고 루트 25가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2시간 후 최소 거리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5km 나온다는 뜻이에요. 루트 25km니까 2시간 후 최소 거리 5km 된다. 네, 됐나요? 마지막에 루트 씌우는 거 잊지 마시고 저런 생고생하고 저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혹시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괜찮고? 자, 여기 질문이요. 무게중심 얼른 보여드릴게요. 무게중심 증명하는 거는 뭐 이렇습니다.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x1, y1. 그럼 결과적으로 뭐 좌표점 3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x값 3개, y값 3개 이런 느낌으로. 무게중심, 삼각형 세 중선이 만나는 교점 혹은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여기쯤에 중점이 있고 이게 중선이고 중선에 3대2 위치에 A에서 M까지 3대2 위치에 왼 3대2? 2대1 위치에 네, 무게중심이 이렇게 놓이죠. 따라서 무게중심 점의 좌표는 선분 AM의 2대1 내분점이 됩니다. 그럼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M의 좌표가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M의 좌표는 선분 BC의 중점이죠. 중점 좌표 구하는 게 X값 두 개를 X2와 X3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컴마 Y값 두 개를, 이건 2다. Y값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이렇게 해서 M의 좌표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 좌표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2대1이니까 분모 2 더하기 1 분모 2 더하기 1 분자도 2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1 곱하기 저쩌고, 얘도 2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1 곱하기 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어쩌고 저쩌고를 쓰려면 X좌표부터 먼저 쓸 때는 2대1이라는 비례를 쓰고 순서대로 X좌표 써야 돼요. 어떤 X좌표? 지금 우리가 A하고 M을 보는 겁니다. 그럼 A에서 M 쪽이니까 A의 X좌표를 먼저 쓰고 M의 X좌표를 나중에 쓰고, 얘랑 곱한 값을 여기다 쓰는 거죠. 2분의 x2 플러스 x3. 얘랑 곱한 값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같은 구조 아닐까요? 2대1 y좌표 y1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곱한 값 2분의 y2 플러스 y3 곱하기 이렇게 곱한 값 y1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약분이 되죠. 분모는 3이 됐고 분자는 x2 플러스 x3에 1은 곱하는 말하니까 x1을 더한 값이니까 이게 이렇게 숫자별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좀 더 보기 좋고, 이쪽도 얘랑 약분이 되고 남은 거는 x1, x2, x3를 쭉 더한 거니까 이렇게
네, 정리되시고 이렇게 정리되시고 됐나요? 자, 이게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이더라. 됐죠? 그 증명은 이렇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쉽고. 자, 이제 문제 질문할 게 있나요? 여기 21페이지 2-1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 뭐 웬만한 교과서엔 다 있는 대한민국 대표 내분점 관련된 문제. 뭐 위에도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필수에 대해 2번 문제 거기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학교 교과서에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는 거. 네, 질문 받을게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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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입니까 그래서? 27페이지에 6번. 직선 y는 3분의 1x 위에 두 점 a, b가 있고 2, 4분면의 한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OC의 넓이와 OAC의 넓이가 2대래요. AOC가 어디냐면 왼쪽인 것 같고 OAC는 오른쪽인 것 같고. 근데 두 삼각형은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죠. 근데 꼭지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넓이의 비례는 이 밑변의 비례랑 동일하다. 맞습니까? 왜냐면 높이가 똑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넓이의 비는 밑변 길이의 정비례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원점은 누구의? 선분 BA의 2대1 내분점 혹은 AB의 1대2 내분점. 근데 알잖아요? 좌표점은 3,1 여기 A, B. 내분점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분점 공식에 집어넣으면 해봅시다. 해볼게요. 될 것 같아요? 네. 직선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나온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11번 점 A를 한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의 두 변 AB와 AC의 중점을 저렇게 뒀어요. 그 x1 플러스 x2 x1 플러스 x2는 PQ의 x좌표들이고 y1 플러스 y2는 PQ의 y좌표의 그 합들이 나와 있는데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는 m, n이다. 이때 mn의 곱을 계산하시오.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그럼 뭐 의미 없이 삼각형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점 B의 좌표를 모르겠네요. A, B라고 합시다. 점 C의 좌표를 모르겠어요. C, D라고 할게요. 우린 뭐를 아냐면 얘를 알아요. 3분의 AB의 중점. 여기에 x1, y1. 이변 길이 같다. 여기에 다시 3분 AC의 중점, 이변 길이 같고 이 점의 좌표는 x2, y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 이 점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면 여기는 A와 B의 x좌표 두 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x1이 나온다는 뜻이고 여기는 y좌표 B와 7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y좌표 y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 이쪽도 마찬가지죠. AC의 중점이니까 AC의 x좌표 x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x2가 뭔 소리예요?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x2가 나오고 그 다음에 D에다가 7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y2가 나오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죠. 얘랑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1 플러스 x2는 2분의 얘랑 통분되어진 거 덧셈하는 거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e 걔가 마이너스 1. 그죠? 2를 곱해요. 그럼 얘랑 지워지지? a 플러스 e는 0. 됐고 그 다음에 y1 플러스 y2 얘네들이 더란 뜻이죠. y1 플러스 y2 2분의 분자끼리 더한가? b 플러스 d 플러스 14 걔가 4 곱한 8 넘어가면 b 플러스 d는 8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6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뭘 묻는 거예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찾는 거예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 M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저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죠. 그럼 A 플러스 C 마이너스 N의 좌표는 저 세 점의 Y좌표 B 플러스 D 플러스 7 요게네. 근데 알지 않나요? 3분의 이게 얼마야?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는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7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은 이게 중학교 때 닮음의 재반지시 없으면 못 푼다고 보는 게 맞겠죠. 중학교 때 여러분이 두 개의 닮으면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비례를 두 개 배웠는데 하나는 내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비례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과 같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연습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외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삼각형 ABC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삼각형 ABC예요. 근데 삼각형 ABC에 여기는 각 A를 이렇게 2등분해요. 여기 있죠. 외곽을 이렇게 2등분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비례가 뭐가 성립하냐면 A 여기를 D라고 할게요. AB 대 AC는 BD 대 CD 이게 성립해요. 그림상 이렇다는 얘기죠. AB 대 AC는 BD 대 CD 이런 모양이 성립합니다. 이 모양이 고스란히 여기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는 이 선이 선생님 그려드렸던 선이 여기 있는 게 약간 이쪽으로 휘어지면서 좀 달라 보이는 것 보지 거의 똑같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럼 비례는 요거 갖다 쓰시면 되죠. 그대로. BB는 뭐야? BD 대 CD.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기 비례 써볼까요? 0,3과 암산해볼까? 0,3과 마이너스 8건 64, 36, 10 여기는 5네요. 10대 5 약분하면 2대1이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가 2대1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례도 2대1이므로 따라 점 C는 선분 BD에 뭐가 돼요? 중점이 되겠죠. 2대1 이건 사실 여기는 D가 선분 BC의 2대1 외분점인 동시에 BD의 C가 다시 중점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표현만 다르지. 그럼 남은 건 여기는 X좌표와 저기 있는 X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중점 X좌표 C인 4가 나오고 여기 있는 Y좌표 B랑 여기 있는 Y좌표 마이너스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 중점 Y좌표인 0이 나온다. 이걸로 A, B 값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정삼각형 이건 풀려면 정삼각형의 높이,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길이, 한 변 길이를 만약 A로 두고 여기를 높이 H로 둔다면 높이 H를 구하는 공식과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이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꼭 외우시기 바래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도록. 되셨죠? 네. 그리고 정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어디 찍히죠? 여기 2대1 위치 2대1. 근데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다 같은 위치예요. 뭐 중학교 교과상 이걸 설명하는 교재도 있긴 있는데 뭐 굳이 이걸 막 힘주어서 이를 증명하고 그러진 않고 그냥 이건 약간은 받아들이는 느낌. 그렇더구나 라고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에 좀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맞춰봅시다. 꼭지점 A의 조합표가 여기다 세로 그림 하나 더 그릴게요. 저쪽은 약간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정삼각형 그리시고 여기 점 A 조합표가 4,4예요.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은 이 정삼각형 높이의 2대1 위치 요 2대1 요 위치에 무게중심이 원점이랍니다. 0,0.
자, 이럴 때 삼각형 ABC의 한 변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2대 1이니까 요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거 길이의 절반 값이 이 길이겠죠. 그럼 여기를 AO로 먼저 계산해 볼게요. AO는 아니고 AG. AG 무게중심. 원점과 나머지 점 사이 거리니까 그냥 이거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2 4루트 2. 얘가 4루트 2야. 변기를 쓰자. 얘가 4루트 2. 그럼 여기는 얼마? 2루트 2. 그럼 전체 높이는 얼마? 6루트 2.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없어지네요? 반대쪽에 곱하죠? 루트 3분의 2. 그럼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12 루트 2. 유리해보면 4루트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지금 문제는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 구하는 문제니까 한 변 길이는 4루트 6이 정답이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학교 내신에도 어렵게 잘 출제되는 문제인데 얘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거보다 좀 어려운 문제, 특히 원 배우고 나면 이거 어렵게 출제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걸 엄청 어렵게 내기 좀 애매한데 원 배우고 나면 어려워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문제 유형을 자취. 여기서 말하는 자취가 뭐 너 혼자 밥 해먹고 사는 그 자취요? 흔적을 말하죠. 흔적. 내가 원하는 어떤 점들이 하나의 점이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을 이용해 보니까 점의 위치가 움직여. 근데 그 움직이는 점들을 쭉 모아보니까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 직선이 된다거나 곡선이 된다거나 어떤 도형을 만들어. 그럴 때 그 만들어낸 도형의 방정식, 그 점이 흘러간 상황, 흔적에 대한 방정식, 그래서 그걸 줄여서 보통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한번 생각해봐. 자취의 방정식은 네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네가 배운 도형의 방정식이 많아? 두 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인 1차 함수랑 포물선의 방정식인 2차 함수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럼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지, 당연히. 약간 풀면서 그렇게 잡으시면 조금 생각의 범위가 좁혀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잡히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학교 내신보다 모의고사나 수능이 대비하기 어려운 이유가 모의고사는 딱 그 범위 안에서만 고민하면 돼.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나올 만한 문제. 근데 수능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배운 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직선 아니면 포물선. 근데 약간 느낌상 그림을 적당히 이해를 해봐.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 2분의 1짜리 뭐 이런 느낌의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위를 움직이는 어딘지 몰라요. 어딘가에 점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피가 3,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니? 참이 안 되잖아. 그 얘기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이렇게 점 I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분 AP를 여기가 P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으면 선분 AP가 나오죠. 그 AP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1대면 A에서 P 방향이죠. 그럼 A에서 가깝고 P에서 멀다는 뜻이니까 한 여기쯤 대략이에요. 한 여기쯤. 여기에 내가 원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내분하는 점을, 이 내분하는 점을 우리 그냥 상황상 Q라고 합시다. 어차피 내분점은 P, 외분점 Q 아니에요? 그건 앞에 배울 때 알파벳 쓸 게 마땅치 않은 게 쓴 것 뿐이고 여기서는 그런 알파벳 구분을 하지 마세요. 그냥 P 아니면 Q 이런 느낌 보는 거니까. 얘가 Q인 거죠. 근데 말했잖아. A는 정점이죠. 고정된 점이라는 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P는 정점이 아니야. 동점이야. 움직이잖아. 그럼 P가 저기가 아니면 어쩔 거야? P가 뭐 이쯤에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직선이니까. 그럼 P를 그으면 이렇게 되고 다시 P의 1대 내분점이면 대충 이 길이를 한 요 정도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1대 여기에 2배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에 Q가 찍힐 것 같죠. P가 여기쯤에 있어요. 이렇게 이어봐요. AP, A에서 P적으로 P로 1대2. 한 칸, 두 칸 느낌이니까 한 여기쯤 느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굽어져 있는 느낌이? 약간 이런 감각은 아니지. 뭔가 이렇게 직선이 쭉 이어질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직선으로 이어져도 그냥 무턱대고 이어질까? 어떤 느낌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는 위에는 이 직선에 뭐 되도록? 약간 평행이 되도록 느낌. 항상 일정한 비율 1대1을 유지하니까. 직선이라면. 이게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1대2가 성립하지 않겠지, 당연히. 계속 1대2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맞죠? 그냥 감각이에요. 몰라도 돼. 좀 이따 그렇게 안 풀 거니까. 근데 살짝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말하잖아요.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인데 지금 우리가 1대2잖아요. 그럼 얘도 1대2고 얘도 1대2고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고 닮은 동영할 때 길이비가 일정하면 이 선분 평행하다 배웠으니까 그 약간 느낌이 직선일 것 같다. 그런 힌트를 받으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 직선은 얘랑 기울기가 동일하니까 y는 2분의 1x로 갈 거라는 얘기죠. 뒤에 y절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y절편 찾으려면 이 q가 움직이는 점에 좌표 하나만 찾으면 돼. 근데 이게 문제야. 좌표를 못 찾겠다는 거죠. 이 점을 알잖아.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 찾아야 거든. 기울기는 알겠어. 근데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중에 아무나 하나를 대입해야 되는데 점을 못 찾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왜냐면 이 점 P가 정확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얘를 알아. 그럼 얘랑 1대 4분점 구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걸 대입하면 답이 구해지겠지. 근데 얘가 모르기 때문에 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는 잡았는데 기울기 2분의 1짜리 직선 같은데? 그 다음이 안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는 조금 더 자취의 방정식 풀이에 맞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점 A가 있고 3, 마이너스 2. 근데 우리는 AP를 이은 선분에 1대2 내분점이니까 이런 데다가 Q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Q가 여기 하나 있을 것 같자고 이 Q가 움직이면서 P가 움직이면서 Q가 따라서 움직이고 얘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 텐데 문제는 아까 한이 말한 대로 이게 직선인지 어떻게 장담해요? 모르니까 논리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내가 구하는 건 얘입니다. 구하는 거니까 점 Q의 방정식을 쓰겠다는 얘기는 XY 관계식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 Q에다가 X하고 Y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점 P는 얘도 모르잖아. 몰라서 미지수를 둬야 되는데 여기다 XY를 뒀는데 또 여기다 XY를 두게 되면 두 개 겹쳐서 헷갈리잖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P는 그냥 A, B로 두기로 할게요. 중요한 건 X, Y인 Q가 중요한 거지 P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Q를 구하는 거니까. 됐니? 네. 자, 이제 할 게 뭐냐면 점 Q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점 Q의 X좌표 어떻게 구하죠?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2대 1 그렇죠? 1대2 A에서 P방향이니까 1대2 그럼 여기 1 여기 2 여기 1을 반대쪽 X좌표 A에 곱하고 여기 1을 반대쪽에 X좌표 6에 곱해서 6 만들고 2를 더해주고 3분의 A 플러스 6이 되고 내분점의 Y좌표 일단 1 더하기 2 얘는 Y를 봐야 되죠? 여긴 이거 사실 순서는 네 맞네요. 잘했죠? 1을 반대쪽 X좌표 2를 반대쪽에 X좌표 마찬가지로 1을 반대쪽 Y좌표 B 2를 반대쪽에는 Y좌표 마이너스 4 3분의 B 마이너스 4 자 이게 1차 조건이었죠. 일단 외분점의 좌표를 복잡한 문자지만 A, B로 나타낸다. 그리고 얘를 등식화하세요. X는 3분의 A 플러스 6 Y는 3분의 B 마이너스 4 자, 우리는 이 X좌표, Y좌표의 이동 경로, 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싶은데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게 없어요. X, Y라는 점의 좌표가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일 텐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알면 대입하면 되지만 얘는 대입할 관계식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아, 이 다음은 어떻게 풀지? 이게 X하고 Y가 A, B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알겠는데
XY를 이용할 만한 어떤 관계식이 없지. 다시 그림을 빤히 쳐다봐요. 쳐다봤더니 얘를 빤히 쳐다보면 누가 얼굴이 빨개지죠? P가 빨개져. P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왜? 얘는 뭔가를 숨기고 있거든. 뭘 숨기고 있어요?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 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관계식이 나왔잖아. 생각을 잘해야 돼. 정리를 잘해야 돼. 나는 어쨌든 X, Y, 이 Q가 표현되어 있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써야 되는데 나와 있는 관계식은 A, B의 관계식이야. 근데 여기 내가 정리한 식을 보니까 A, B가 있긴 있어. 따라서 그걸 X, Y로 정리하지 말고 A, B로 정리하라는 얘기야. 3X 마이너스 6. 3Y 플러스 4. 그러니까 A, B의 관계식에 약간 X, Y가 버스 타는 느낌이죠. 가만히 그냥 A, B의 도움을 받는 형태예요. 이걸 고스란히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A 자리 대신에 3X 마이너스 6. B 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데 2배가 되니까 플러스 6Y 플러스 8 플러스 1. 이걸 정리하면 되겠네요.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플러스 3. 따라서 양변 3으로 나누면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도 기울기 2분의 1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부가 잘못됐지? 그리고 잘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인데 선생님 미친 듯이 또 여기다 플러스를 써놨네요.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땅만 바뀔 거 없어요. 여기만 마이너스 고쳐 쓰시면 돼요. 여기만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쪽에 뭐가 붙죠? 둘 다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그럼 여기만 조금 고쳐주시죠. 계산은 3x 마이너스 6y. 그러면 3x 마이너스 6y. 저거 얼마니? 안 나눠지네? 그럼 이게 답이죠. 이렇게 답이 됩니다. 얘를 우리가 보통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 흐름을 잘 짚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쨌든 구하라는 Q가 AP에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지 Q에 대한 관계식을 쓰시고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법을 풀기 위해서는 P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P가 분명히 어떤 직선 혹은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기 우리가 미지수를 뒀던 A, B에 대한 관계가 나와. 그럼 이거는 내가 구했던 식에 보면 X와 Y가 A, B에 대한 관계식이 표현되는데 이걸 X, Y로 정리하지 말고 A, B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A, B는 사라지고 XY에 대한 여기는 XY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XY랑 이 XY는 다른 의미야. 우리가 함수를 쓰다 보니까 점의 관계가 X좌표, Y좌표 쓰다 보니까 그냥 통칭해서 XY를 쓰는 거지. 이 XY는 뭐를 만족하는 거예요? X좌표에 Y좌표 2배 한 값을 빼고 1을 더하면 0이 되는 점들만 모여있는 점들의 모임이 이거인 거고 그 XY인 거고 여기는 XY는 X좌표에 3배 한 다음에 Y좌표에 6배 한 값을 빼고 다시 13을 뺀 값이 0이 되는 XY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Y 역할과 여기는 XY 역할이 다른 겁니다. 아셨죠? 근데 AB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AB 자리 대신에 XY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XY는 얘의 어떤 거예요? 점 Q의 점 Q의 자치를 관계식으로 표현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작의 위치에서 누구를 미지수로 잡고 누구를 어떤 미지수로 잡을지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구하라는 쪽에 되도록이면 XY를 두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건에 부여되어 있는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럼 그런 것도 보통 A, B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X와 AB, Y와 AB의 관계를 쓰시고 이거를 A, B로 정리하신 다음에 주어진 관계식에 대입해버리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XY 좌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바뀌겠죠. 그때 상황도 바뀔 테고. 하지만 흐름은 항상 이런 식이다. 네? 네? 아니에요. 네.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중2 때 1차함수 배웠죠. 근데 1차함수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죠. 기울기 양수인 것, 기울기 음수인 것. 그 다음에 중2 마지막에 보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따로 배우긴 배워요. 처음엔 1차함수 배우는 듯 하다가 중간 이상 넘어가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1차함수가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차함수가 있어요. 둘 다 어쨌든 직선을 나타내는 형태인데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거예요. 아니 1차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거예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포함하면서 이런 직선들도 있다는 거죠. 축에 평행한 직선들. 그 직선의 방정식이 좀 더 포괄적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1차함수나 직선의 방식은 같지만 기울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직선의 방식과 1차함수는 약간 별개의 직선의 방식이 1차함수는 표현이 안 되는 저런 직선들. 저런 직선을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식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 개념을 포함하지만 주로 사실 이거를 다루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주로 여기서도 이걸 1차함수의 형태를 다루긴 합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차함수식 구할 때 네 가지 케이스를 배워요. 그러면 1차함수는 이렇게 식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이 A를 뭐라 부르죠? 저 A를 뭐라 불러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점 두 개 나오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결론은 x좌표끼리 뺀 값분의 순서대로 y좌표끼리 뺀 값.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얘도 기울기가 나오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마지막 하나 이거 중3 때 배웠어요. 뭐죠?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 뭐예요 그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는 보통 이게 그리스 소문자인데 각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번데기 모양. 직선이 x축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어떤 삼각비를 갖다 붙이면 기울기가 나오죠? 탄젠트. 삼각비가 세 개밖에 없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중에 탄젠트를 갖다 붙이면 이게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표현이 된다. 이유는 이 점에서 만약 이 점을 이동할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기울기인데 x의 증가량이 마치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처럼 보이고 y 증가량은 높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인 탄젠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b는 뭐예요? y절편.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 이게 y절편이에요. 0,b는 그 y좌표를 찍혀있는 점의 좌표인 거고 실제로 y좌표는 x가 0일 때 그때 y좌표. 그게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죠. 중2 때 처음에 1차함수식 만들 때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 기울기 3이고 y절편이 4입니다. 그럼 y는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쉬웠고 근데 이런 건 여기 없는 거죠. 너무 쉬우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기울기는 아는데 y절편이 아닌 그냥 한 점, 그 직선 위를 지나는 한 점, 1,2를 지난다. 그러면 이거 중3 때는 중2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기울기를 아니까 갖다 써요. 근데 y절편 모르잖아? b라고 쓴 다음에 이걸 뭐예요? 대입해서 b값을 구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해도 돼. 이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식은 갖다 쓴 다음에 기울기를 갖다 쓴 다음에 y좌편, 그러니까 이 y좌편 구하려면 어떤 점 하나를 이렇게 대입해서 b를 구하죠. 그러니까 실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식 하나 만들어 놓고 대입하고. 근데 고등교과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한 방에 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뭐 대입하고 어쩌고 이렇게 식 두 개로 나열을 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만들겠다. 그 한 방에 뭐냐면 이건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여러분이 평행이동 뒤쪽에 아직 증명은 안 배웠으니까 약간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포물선을 중3 때 배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x 대신에 뭘 대입하니? x 플러스 1 대입하죠.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y-3을 대입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잖아? 이렇게. 그치? 이건 뭐 얼마 전에 여러분 이차함수 시험 볼 때도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저런 것들. 자, 이제 보세요. 중1 때 이거 배웠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 이게 1차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죠. 원점을 지나며 직선의 기울기가 a인 직선. y절편은 0. 그치? 근데 약간 이제 x 앞에 y절편 지울게요. 이게 y는 ax라는 그래프야.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딘가에 0,0이라는 점을 지나. 근데 이 직선이 내가 구하는 직선은 얘랑 뭐는 똑같죠? 기울기는 동일해요. 기울기는 동일해. 이 직선과 얘는 여기 이렇게 하자. 얘를 옮기겠지? 이 직선과 기울기는 동일해. 근데 0,0이 아닌 이런 점을 지나는 거예요. x1, y1. 기울기는 얘랑 동일한데 0,0이 아닌 이 점을 지나요. 기울기는 얘랑 동일해. 얘를 지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평행이동 시켜야 돼요. x축이든 y축이든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이 결과적으로 여기로 이동한 결과죠.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한다요? x1만큼, y축으로는 y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x축으로 x1만큼 이 식에다가 x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한다. y축으로 y1만큼 y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x-x1을 대입한다. y자리 대신에 y-y1을 대입한다. 맞나요? 그럼 이 식은 여기 y자리 대신에 y-y1, 여기 x자리 대신에 x-x1. 그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돼요. 등호 그대로, a 그대로 곱해야 되니까 가로 필요하고. 맞니? 이게 누구죠? 이거예요. 기울기가 a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답은 이제 매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y- 지나는 y좌표는 기울기 a 곱하기 x-x1. 자, 연습해 봅시다. 이제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만약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직선이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을 지나. 그럼 얘네 두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직선식을 구하시고 그러면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갖다 쓴 다음에 x에서 지나는 x좌표를 빼준다.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넘겨서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1번에 대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웬만한 1차 함수는 다 저 과정을 거쳐가야 될 때가 많거든요. 보통 1차 함수는, 그러니까 직선은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직선이 꼭 어떤 점을 지난단 말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저 개념 있죠.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항상 식을 저렇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이번에는 기울기라도 알면 다행인데 이번에는 기울기를 몰라요. 직선이 그냥 두 점만 알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점은 x1, y1. 이 점은 x2, y2. 똑같아요. 1번에 약간 변형이라는 느낌이죠. 어차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돼. 그럼 1번식처럼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점을 알면 되는데 두 개를 안 해? 그럼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찍어. 두 개 중에 어떤 거든 네가 만만하다 생각한 거 찍어. 그럼 남은 건 뭐만 찾으면 되냐면 기울기. 기울기는 증가량. 빼는 순서를 다 지키면 되죠. 이렇게 뺐으면 얘도 이렇게. 반대로 빼면 반대로. 그럼 이거 두 개 모으면 돼요. y에서 얘를 찍었으니까 y에서 지나는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x2-x1분의 y2-y1 거기에 x- 지난 x좌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연장이지 뭐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고 거의 똑같은 건데 기울기 구할 때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하다 빼놓고는 내용은 똑같아요. 3번은 중2 때 이런 걸 배웠죠. 아까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중에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x 절편을
m이라고 합시다. y 절편을 n이라고 합시다.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직선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어요. y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x 플러스 y 절편.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변을 이 분자에 있는 n으로 나눠 보세요. n으로 나누면 n분의 y는 얘 n으로 나누면 n으로 나눈다? n분의 1을 곱한다. 그럼 분자가 약분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n분의 1x x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플러스 n으로 나누면 1 얘 1로 넘겨요. 넘겼더니 n분의 x 플러스 n분의 y는 1. 뭐야? 쓰고 나서 보니까 이 m이 뭐였죠? x절편. 이 얘는 y절편.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x절편분의 x. 여기는 숫자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수예요. xy라는 변수, 점의 이동 경로. 플러스 얘가 y절편분의 y는 1. 이러면 절편을 가지고 두 절편을 가지고 직선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이거를 지향해야 될까요? 이거를 지향이랑 또 지향과 또 헷갈리지? 이거 위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밑에 거 위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둘 다 괜찮아요. 뭐 어느 하나 나쁜 게 없어. 다만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직선의 범위가 아무래도 1차 함수 개념으로 추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직선의 방정 형태로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보통 저렇게 많이 쓰는 것 뿐이지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헷갈려.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x절편이,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쉽게 안 나오겠지만 3, y절편이 6인 1차 식을 x절편 3, y절편 6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셨더니 보기가 1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럼 오히려 이게 더 귀찮다는 얘기죠. 3분의 x 플러스 6분의 y 1. 답변이 없어 이게. 그럼 오히려 이게 더 나아. 중학교 때는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걸 정답을 찾으면 돼요.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이걸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것 뿐인 거니까 좀 탄력 있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밑에 축에 평행한 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x축 평행하면 y는, y축 평행하면 x는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그 다음 밑에는 3번의 개념은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니까 기울기랑 y절편이 중요하잖아. 그런데 1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1차 함수 형태로 y는 이렇게 써져 있으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 x 뒤에 있는 상수가 y절편, 구분하기 편한데 이거를 막 풀어 헤쳐 놓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y는 3분의 1x 플러스 2, 기울기 3분의 1, y절편 2인 직선. 근데 양변에 3을 곱해요. 넘겨요. x-3y 플러스 6은 0. 얘랑 달라? 똑같은 거잖아. 표현만 얘가 1차 함수냐 아니면 얘가 직선의 방식이냐의 차이점이지. 근데 이렇게 써주면 기울기, y절편 금방 눈에 띄는데 이렇게 써주면 금방 눈에 띄진 않죠. 그러니까 상황상 내가 만약 문제를 푸는데 야 이거 기울기랑 y절편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약간은 의도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 그럴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가 좀 안 배운 내용인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표현인데 이제 1번, 2번 나눠지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방정식의 그래프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 위의 교점을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 얘는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한다면 이게 1번, 얘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이라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 어디 가서 만나겠죠? 평행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런데 내가 어떤 식을 만드는데 이런 거였죠? 1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k는 그냥 아무나 숫자 집어넣읍시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관계식을 그걸 풀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직선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x 하나 y 하나 둘 다 1차니까 직선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도 이 앞에 붙어있는 5라는 숫자 있죠. 5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3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이 관계식은 1번에서 따온 거고 이 관계식은 2번에서 따온 건데 앞에 1번이든 2번이든 어느 한 군데다가 일정한 실수를 곱해서 둘을 더한 다음에 0 만들어진 이런 직선의 방정식도 무조건 이 두 개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근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했니, 니네?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근데 1번, 2번 어딘가에다가 1번 좌변, 2번 좌변이죠. 는영 빼고 1번의 좌변, 2번의 좌변을 갖다 놓고 두 개를 가로친 다음에 두 개 가로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일정한 실수배를 곱해서 더해요. 그 는영 만들어. 그러면 xy에 대한 얘도 1차 함수 또는 xy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텐데 그 직선이 두 그래프의 교점인 얘를 무조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왜 근데? 이 k와 관계없이 왜 항상 지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이거 그냥 직선이 하자. 일단 직선이 있어. 근데 여기는 점의 좌표 a, b가 있네. 이 직선이 a, b를 지난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죠? 대입하죠. 대입해서 이 식이 뭐가 되면? 3이 되면 지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점의 a, b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 관계식이 참이 되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a, b는 1번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이 관계식이 참이 된다는 뜻은 a, b를 1번에 집어넣으면 요 값, 좌변 값이 0 된다는 뜻이에요. 이 a, b를 2번에다 집어넣어도 어차피 직선 2번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해서 식이 참이 되죠. 그 얘기는 좌변에 있는 얘가 0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a, b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 있죠. 네모. 요 네모 값이 0 된다. a, b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세모 여기 있잖아요. 이 세모 값이 0이 된다. 그럼 0 더하기 0인데 앞에 뭐가 곱해져도 어차피 0이잖아. 이 실수 k와 관계없이 0 더하기 0은 항상 0이다. 관계식 참이 되네? 지나간다가 된다는 게 a, b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도로 써져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헷갈려요? 네.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약간 반대, 약간 똑같은 상황을 좀 설명의 순서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아까는 직선 두 개의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을 지나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그 교점을 지나는 이런 관계식, k에 관계없이 얘네들은 항상 이 교점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관계식을 보여준 거죠. 얘 관계식을 보여주고 이 k 값과 관계없이 늘 이 식이 참이 되면 얘랑도 이 교점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이 그래프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라는 뜻이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건 네모, 0이라고 합시다. 아까랑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세모, 0이죠. 네모, 0과 세모, 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얘가 두 번째,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중요하잖아요. 얘가 0인 경우를 제외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관계식이 이런 꼴로 써진다. 이런 꼴이 뭐죠?
이 네모식 갖다 써요. 이 세모식 갖다 써요.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이 K배 해요. 그 둘을 더한 다음에 0 만들어요.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요거로 퉁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네모에다가도 만약에 실수를 곱한다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K만 곱해지는 거. 네, K가 여기 곱해지냐 여기 곱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실습의 K는. 근데 여기 보면 왜 얘를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에 대한 개념이라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설명이 좀 애매하거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만약 얘가 0이 되는 직선을 갖다 붙이면 이거 0 된다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직선은 그냥 네모는 0, 얘가 된다 뜻이에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인데 얘가 0이 됨에 따라서 남아있는 이 직선식 그대로 얘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의 개념이 약간 흐릿해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빼면 나머지 하나도 조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면 얘랑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 그럼 K는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저 K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2x-y 플러스는 0이에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얘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니까 교점을 만들겠죠. 근데 이 교점을 만들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 직선식을 나는 이렇게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인 얘를 무조건 지나간다. 그래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대표 관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K는 왜 붙인 거며 무슨 역할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개념은 성립하죠. 어차피 이 교점이 A, B인데 A,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이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참이 돼요. 그럼 이 교점을 얘가 지나간다고 표현하려면 이 교점을 여기다 대입해왔더니 얘도 0 되고 얘도 0 되죠. 0 더하기 0은 0이잖아. 그러니까 지나간다가 성립하고 K가 어떤 수가 와도 사실은 얘네가 0이다 하는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0 더하기 0이라 K가 어떤 수가 와도 늘 참이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건데 그럼 K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왜 굳이 K를 갖다 넣는 거죠? K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역할이에요? 같아지는 것? 아니. 생각은 뭐 자꾸 해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이 핵심을 잘 짚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뭘 찾고 있는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할 때 두 직선을 이제 치우고 두 직선의 교점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식인데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야? 몇 개요? 무수히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값을,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이거 하나로 대체하려면 K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말한다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K의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X, Y의 숫자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이 식을 혹시나 1차함수로 정리하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건 확실한데 뭐라는 얘기예요? 이 점을 지나는 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확실한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뭐가 달라지냐면 기울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이 K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 직선식을 완성하려면 K 값을까지 구해내야 이 직선식이 완성되고 그럼 K 값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점 하나를 더 찾아내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느낌은 그런 형태로 보통 많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연습 문제죠. 근데 오늘 죄송한데 시간상 이 연습 문제를 정말 죄송합니다. 개념은 설명은 다 드렸는데 연습 문제 예제를 설명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 좀 푸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교재를 다시 들고 오세요. 지금 우리가 진도를 여기서 마무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주말 수업의 절반은
요거 진도 나온 데 쓸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주말에 필요한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푸는 것과 어쨌든 그러니까 꼭 오늘 토요일 날 이 교재를 꼭 챙겨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풀 수 있는 문제 일단 다 풀어야 돼요. 요 앞에 있는 것까지는 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물론 이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위에 걸 좀 참고해서 밑에 걸 푸는 거 좋은데 너무 백기력으로 하지 말고 위에 풀을 좀 익히면서 밑에 걸 풀되 모르면 토요일 날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